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시황 예측은 쉽지도 않고, 그리고 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황에서. 네, 일단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안 그래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잘못 들었더라고요.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가, 목, 금, 토, 일 이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수목금토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밖에 실거래일이 없고 이번 주 이제 4일 남았죠. 화수목금. 그래서 추석 연휴, 이런 설날 연휴, 무언가 좀 긴 휴장을 앞두면은 보통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좀 많이 저하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물론 이제 얘기가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 근데 대체적으로 왜 연휴 기간 앞두면은 좀 매수 심리가 줄어드냐? 이거에 조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내용은 연휴 기간이 길죠.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안에 내가 뭔가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추석, 그리고 설날 이런 곳에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친척들 모였을 때 뭐 조카들 용돈도 주고,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뭐 용돈 챙겨드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가 돈 쓸 곳이 좀 많습니다. 뭐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에 따라서 보통은 연휴 기간 앞두고서 이제 한 2, 3일 이제 그 정도부터 이제 돈을 매매를 안 해야지 현금 인출을 할 수 있죠. 뭐 증권사마다 좀 뭐 매도 담보 대출 이용하면은 하루 텀으로 갖다 할 수도 있긴 한데, 여하튼 이런 이슈 플러스 연휴 말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연속된 휴무라는 거예요. 연속된 휴일.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시간 동안 매매를 못 한다는 점. 그 와중에 미국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해외랑 우리나라랑은 이 명절이 다르죠. 그런 이유들이 합쳐져서 보통 연휴 전에는 지수가 좀 세진 못합니다. 최소한 보통 좀 안 좋게 흘러가거나 강하게 움직이진 못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우리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인데 조금 현금 확보 혹은 비중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거랑 같이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 지수에 관련해서 이런 자리, 지금 세 번째 저점을 깨려고 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이게 완전하게 턴을 하면서 요런 전 고점 두 군데 이런 곳을 만들기 전까지는, 조금 지수가 안정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갖다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냥 바로 보란듯이 우리나라 지수 3.3%까지 밀었었고, 미국 선물도 지금 뭐 1.8% 뭐 요정도 하락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들 다시 펄었죠. 다우 2%, S&P도 1.8, 나스닥도 1.7. 이렇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지금 애초에 여길 저점을 세 번째 깨려고 하는 자리였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다음 주에 연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됐던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지금 당장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막 급락이 나온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급락이 나온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반대로 갔다가 급락은 안 나오겠지만 흐름이 한동안 이런 식으로 갔다가 조금 반등을 주더라도 다시 좀 하락하고, 이런 지수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가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지수가 뭐 코로나 이 3월달 뭐 이런 때 폭락장처럼 이런 식으로 하다 급락은 절대 쉽지 않아요. 이슈거리가 이미 나올 건 다 나왔고,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조정 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아직까지는. 물론 여기서 뭔가 이슈를 만들면서 급락이 더 이어지면은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조정, 여기서 하루 이틀 조정선까지는
사실 지수가 조정 없이 너무 올랐어요. 그에 따라서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했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다음 주 연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연휴 끝날 때까지는 솔직히 매매 이럴 때는 좀 많이 안 합니다. 혹은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골라두고, 강한 종목을 골라두고 지수가 급락이 나오거나 지수 때문에 밀렸을 때 그런 자리에서 종배 혹은 시가 베팅 이런 식으로 갖다 매매를 이어가요. 이런 장세에서 여기서 뭐 미국이 내일 뭐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수를 양전환해서 뭐 마감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양전환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어차피 다음 주에 추석 연휴 있기 때문에 지수 흐름이 오락가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현금 일정 확보를 해두고 가만히 있다가 강한 종목을 그냥 생각을 해둬요. 장중에 얘가 좀 세구나, 얘는 좀 움직임이 괜찮네, 오늘 뭐 HLB라던가 혹은 테슬라 관련주들 대금도 좀 많이 터지면서 강했던 애들, KPM 뭐 이런 애들을 좀 픽을 해놨다가 지수가 여기서 뭐 한 번 더 급락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강했던 종목들 슬쩍 찔러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매매 방식이 풀베팅은 안 돼요. 왜? 지수 하락이 그거에 또 이어서 매도 심리를 불러와서 하락이 몇 번이 이어질지 몰라요. 물론 보통 지금 장세는 사실 한 이음봉 나오면은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매도가 나오고 하루 좀 버티는 척 하더니 매도 나오고 좀 하루 돌리더니 또 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충분한 지금 지수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석 연휴도 앞두고 조금 비중 확보, 특히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든든하실 거예요. 좋아 보이는 종목들 이런 거 좀 한 두세 번만 이어주면은 진짜 괜찮은 자리까지 쭉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현금 비중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수가 절대 지금 특히 이제 3월달에 들어오셨던 분들 있죠. 이 동학개미 시장 여기서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걸로 갖다가 이런 지수 하락 가지고 막 시장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조정이라고 생각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제대로 된 조정을 겪어보신 적이 없어요. 여기 이 장세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장에 대한 거를 겪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락장의 공포, 어려움 그런 것도 모르실 겁니다. 왜? 난 들어오고 나서 지수가 그냥 우상향을 했거든. 뭐 하루 조정 주더라도 반등 주고 2, 3일 조정 주더라도 반등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세에 들어오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막 사이클을 1년에 보통 상승 하락 사이클을 대충 한 3, 4번씩은 겪습니다. 일반적인 장세에선. 물론 상승장 때는 좀 더 긴 상승을 맛보고 하락할 때는 좀 더 긴 하락을 맛보는데 평균적으로 한 4사이클, 3, 4사이클은 도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뭐 한 3, 4년 겪으면은 대충 시장 흐름이 상승장 때는 이런 느낌이고 하락장 때는 이런 느낌으로 갖다 매매를 좀 하면 되겠구나. 이게 좀 잡히는데 이 3월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솔직히 제일 걱정돼요. 이런 거 지수 조정 하루 줘더라도 또 반등 나오면은 에이 역시 심플 너무 쫄아서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얼만데 공매도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실 수 있는데 그거는 겪어보시면 알아요. 겪어보시면 압니다. 지금 뭐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저는 아쉽지가 않아요. 왜? 지금 여기서 올라갈 거에다가 베팅하는 것보단 차라리 내 재산을 좀 더 안전하게 좀 지켜주는 게 오히려 나중에 롱턴으로 봤을 때는 훨씬 낫거든요. 지금 장세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장세예요. 공매도 없고 유동성 최고이고 역대급이고 이럴 때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지수가 지금 저점을 3번째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요런 자리
물론 미국도 강한 지금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깨도 다시 좀 저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어차피 모든 게 다 예측이라는 거예요. 예측이고 얘네가 진짜 깨고서 미친듯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갖다 바로 올라와서 또 미친듯이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차트 관점에서 이렇게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두드리는 거는 일단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지지 라인을 여러 번 두드린다. 그러면은 피로 파괴라는 단어가 있죠. 같은 곳을 계속 때리면은 깨져요. 그런 식으로 갖다 지수도 같은 지지 라인을 계속 두드리는 행위가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지지하고 올라올 때가 많아요. 많지만 3번, 4번 두드리다 보면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처럼 지수가 깨고 더 내려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꼭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2주 매매 안 한다고 해서 내 계좌가 미친듯이 부는 것도 아니고 미친듯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추석 연휴 엄밀히 말하면 지금 화, 수, 목, 금, 월, 화 실거래일 6일 정도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내가 평상시에 한 번 베팅에 1000만원을 했다면은 500만원 혹은 300만원 이런 식으로 왔다가 물론 내가 그날 주도주 잘 잡고 주도 테마 다 두드려 팰 수 있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나는 스스로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식 어린이? 요즘. 그래서 내가 주린이다. 아직 시장 1년도 못 겪어봤다. 하락장 겪어본 적도 없다. 냄새도 못 맡아봤다. 나 3월 급락장에 들어와서 지수 상승하는 것만 봤다. 이런 분들은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수가 뭐 바로 턴을 해서 복구를 하시더라도 절대 오래 못 가셔요. 그 경험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실거래일 6일 정도만 비중을 조금만 줄이시면서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최소한 미국 나스닥이 이런 저점 3번 깬 자리 여기서 다시 턴을 해서 뭐 11,000? 11,000? 요런 쌍봉 만들었던 이런 자리 좀 넘어설 때까지만 이라도 좀 비중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어차피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풀베팅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베팅 적게 한다고 해도 돈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내가 이런 장세 안 좋을 때도 풀베팅을 때리겠다. 매매 계속 이어가겠다. 엄밀히 말하면 욕심입니다. 특히 내가 스스로 아실 거예요. 실력이 좀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직 배울 게 많은 건지 욕심에 눈이 멀어 있는지. 그래서 제 지금 영상은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를 거고 물론 지금 지수가 무조건 하락한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좀 안 좋게 보고는 있지만 다시 돌릴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추석 연휴도 있겠다. 6일 정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수 급락 오늘 지수 실제로 한 3%? 3%밖에 안 빠졌는데 종목들 오늘 200 종목인가 빼고 나머지 다 하락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정도로 갖다 지금 시장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갖다 급락이 한 번만 더 이어지면 투매 나옵니다. 지금 유동성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 3월달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들어온 개인들이 대다수죠. 그 다음에 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IPO 자금들 한마디로 주식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으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귀동량으로 혹은 지금 주식 들어오면 돈 번대 무조건 상승장이야. 이때 들어오신 분들의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들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급락 한 번만 더 밀면은 C컵에서 종목 시장가로 팔 때가 많습니다. 내 돈 다 날아간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시장가 매도가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그 투매를 보고 일반적인 개인들도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지수 안 좋으면 외인 기관은 지금 원래부터 계속 팔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지금 개인이 떠받치고 있는 장세였는데 개인까지 이런 공포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급락이 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연휴 전에는 보통은 안 좋습니다. 지수 흐름이. 그 자금 흐름이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현저하게.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강한 주도 테마들이 뭐 재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분명히 등장 빈도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조건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추석 연휴 6일만 좀 참으면 돼요. 6일만 내가 평상시 매매하던 것보다 조금 덜 비중 줄이고 현금 확보해놓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은 그 돈으로만 뭐 매매하면은 어찌됐든 수익 나면 내겠죠. 더 크게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크게 박살 날 수 있다는 거를 잊어먹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종목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막 10% 내려왔는데 이거 반등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 자산이 지금 한 5천 되는데 5천을 다 사고 싶어. 뭐 박아서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밀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연휴가 앞이기 때문에 지수 흐름이 화요일 정도까지 뭐 물론 지금 저도 처음 겪어보는 주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지만 경험상 느낌이 좀 쎄하면은 살짝 사려줘야 돼요. 특히 미국 지수도 애매하죠. 미국 지수도 지금 저점을 세 번째나 때리고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뭐 미국 선물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돌려놓을지 모르지만 선물이 일단 안 좋아요. 뭐 2%, 1%, 뭐 1.9% 조금 더 하락을 했네요, 애들이. 이런 점. 한마디로 미국 지수도 지금 저점을 세 번 때리고 있는 안 좋은 자리인데 선물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모멘텀이 없어요. 사실 그냥 유동성, 돈으로 갖다가 밀고 있는 장세였습니다. 실적이 뭐 든든하게 받쳐주는 회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돈으로 갖다 주가 밀고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세의 주체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은 기준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투매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갖다 현금을 내가 평상시 매매하던 거 1000만원 사던 거에서 300만원만 사놨다. 700만원의 여유가 있죠. 만약에 내 예상보다 혹은 상당히 밀렸을 때 그런 자리에서는 그 700만원이 또 큰 수익을 또 안겨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올라가면은 내가 1000만원 다 때려 박은 거 대비해서 수익은 적겠죠, 당연히. 하지만 소나기가 오면은 피해갈 줄 아셔야 됩니다. 주식시장 특히. 내가 그 소나기를 무조건 이기겠다. 나 저거 져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슬쩍 편법처럼 그래 그냥 한 6일 정도 비중 조금 줄여보지. 느낌이 좀 싸한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올라오면은 그때 뭐 다시 적극적으로 매매 좀 안정되는 거 보고서 매매하면 되고 내가 6일 매매 안 한다고 뭐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6일 매매 좀 적게 한다고 내가 수익을 엄청 크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갔다가 매매를 안 하면은 베이스가 그거예요. 매매를 안 하면은 손해는 안 본다라는 점. 그리고 기회가 왔으면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기회가 오면은 현금이 그걸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금 비중을 계좌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내 필살기다. 내 필살 계좌 포트다. 만약에 지수 급락하면은 내 나머지 이 현금 포트를 확 풀어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겠다. 지수 급락 한 번만 더 나와라.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근데 지수 급락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가면은 좀 안정되는 거 보고서 좀 안정됐네? 그럼 다시 좀 좋았던 종목들을 슬쩍 해볼까? 6일 동안 내가 좀 심심했지만 비중 줄여서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는 점.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수익 보는 것보다 처음에는 손해 안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손해를 안 봐야지 내가 현금이 있고 현금이 있어야지 기회가 오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 나오면은 좋은 종목이 좋은 자리, 좋은 재료, 좋은 차트 이런 걸 같이 나오면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풀베팅 해가지고 현금 다 날린 상태 혹은 풀베팅해서 그냥 물려 있거나 뭐 아니면 애매한 종목
그런 거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뭐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성공했대. 임상 통계 100%. 그럼 그 종목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종목이 나오면은. 근데 나는 풀베팅이어가지고 저 종목을 잡을 돈이 없어. 물론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기도 해요. 나는 지수 하락을 할 거라는 거를 염두에 안 두고서 매매를 하다가 뜬금없이 하락을 할 때, 그러면은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내일 반등 줘야 되는데, 근데 한 번 더 밀면은 공포감에 손절을 하고 그 다음날 보란듯이 손절 쳤더니 올라가요. 그런 거 보면 배 아프죠.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은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 계좌 포트 관리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포트 관리하신 분들은 그런 거 급락 이틀 더 한다. 오케이. 나 현금 있으니까 여기선 좀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고,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풀베팅 했다가 물리면은 재수없어. 하루 더 버텨본다. 근데 그 다음날도 급락을 하면은 야, 너무 서럽네. 이걸 이렇게 미네. 와, 주식시장 망한 건가? 일단 손절 쳐야겠다. 손절 치고 올라가는 거. 그게 실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절대 운이 아니에요. 운의 치부에서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절대 운이 아니에요. 그 계좌 관리조차 실력이에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기서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 반대로 갖다 좋은 종목들 뽑아놨으면은 지수 때문에 더 밀린다. 거기선 베팅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무조건 풀베팅해서 날마다 먹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현금이 꽤 넉넉하게, 계좌 비중이 한 70%는 현금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 지수, 오히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똑같이 생각할걸요? 지수 2번만 더 밀어라. 남들 비명 지를 때 난 들어가겠다. 왜? 지금 지수 미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폭락이 올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서 코로나 3월달처럼 막 밀어버리는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현금 비중 많으신 분들은 대놓고 지수 한 번, 2번만 더 밀어라. 한 번 더 미는 자리에서부터 좀 사게.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현금 있으신 분들은. 왜? 난 좋아 보이는 종목이 보이는데 지금 너무 이 조정이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들이 너무 높아. 근데 이럴 때 개인들 공포에 질릴 정도로 오늘 한번 밀었고 한 번만 더 시원하게 밀어라. 그러면은 나는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 좀 해보겠다. 이런 게 수익률이 상당히 크거든요. 단기간에.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밀린 종목이 지수가 턴을 할 때 수익률이 상당히 커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왜? 시장에서 손절친 사람들이 이 종목 오르는 거 보고 시장가로 사요. 내가 손해본 거 복구하기 위해서. 웃기죠? 지수 처음에는 한 번 하락할 때는 그냥 버티다가 한 2번, 3번 급락, 거의 저점. 한마디로 사람이 개인이 버티기 힘들 때쯤까지 내려가면은 하면서 한숨 쉬면서 손절을 쳐요. 근데 그 종목이 이제 보란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부터, 손절 치는 자리에서부터 현금 있던 사람들은 좀 비중, 분할 매수 들어가고 이게 돌릴 거 아니에요, 지수를. 지수가 진짜 이유가 있으면서 하락을 하면은 돌리는 것도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미는 거에 대해서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돌릴 때 나는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이 잘 잡혀 있어. 한 요쯤이야. 얘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손절 떴던 개인들이 하면서 시장가로 질러줘요. 그러면 탄력 받아서 주가가 더 상승하겠죠.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적당히 분할 매도하면서 쑥 빠져나오는 게요. 이게 매매예요. 근데 현금 확보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물타기고 분할 매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수 언제 올라오나, 내 종목 제발 살아나라, 근거 없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미국이 차트 자리 좀 안 좋아 보이고 안정될 때까지, 플러스 우리나라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살이 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초보분들, 내가 하락장을 겪어보시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연휴 전에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분들, 물론 지금 연휴가 이번 시장이 조금 다르긴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소나기는 올 줄 아는, 뻔히 올 게 보이는, 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소나기는 피하고 보시는 게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습니다. 괜히 그 소나기 사이에서 내가 뭐 보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소나기 지나가고 다시 해 쨍쨍 뜨면은 그때 찾아도 늦지 않아요.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어차피 좋은 종목 매번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지금 내가 뭐 진원생명과학 오늘 상한가 놓쳤다, 상한가 가는 종목 어차피 다음날 또 나와요. 걱정 마시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지수 한 번만, 두 번만 더 시원하게 밀어라. 남은 돈 좀 이제 좀 때려 바꾸려고 이 생각 중인데 안 밀겠죠. 그 정도로는 거기까지는 안 올 것 같긴 해요. 사실. 하여튼 미국 지수 선물 꼭 보시면서 우리나라 다음 주 추석 연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현금 비중 관리 딱 6일만 조심하시면은 또 다시 무난하게 매매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점. 진짜 시장에서 계좌 크게 깨질 때가 지수 급락할 때예요. 지수 급락. 평상시에 지수 무조건 상승만 생각하고 매매하다가 지수 급락 한 번 오면은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멍하고 있다가 한 번 더 요런 자리에서 손절해요. 개인들이. 왜? 나는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 줄 몰랐거든. 고점 대비 30% 밀 줄 몰랐거든. 그런데 현금 확보하시거나 혹은 하락장 꽤나 겪어보신 분들은 하락장을 오히려 좋아해요. 왜? 이유 없이 밀 때는 단순 조정 이런 거는 반등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난 비중 그냥 좋았던 종목 후천성 매매처럼 그냥 좋았던 종목 컨택해놓고 밀려라 밀리면은 거기서부터 그냥 잡으면 돼요. 남들 비명 지르면서 손절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받아들이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만 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수가 뭐 여기서 뭐 무조건 바로 반등 나온다 이건 모르겠지만 또 한 이틀 밀면은 하루 좀 반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밀고 반짝 이렇게 돌아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해요. 미국 지수가 아까의 그런 쌍봉 자리 좀 넘어서기 전까지는.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내가 매매할 거면은 강했던 종목, 재료 있는 종목, 테마 대장주 요런 것만 하세요. 대금 많이 터지고 하락장에 돈이 쏠리는 곳에서 해야 돼요. 이상한 막 소외 종목, 시장에서 분명히 소외되는 게 보이는 종목인데 섹터인데 그런 곳에서 눌림 잡으면 더 밀립니다. 아예 이런 곳에서 잡을 거면 미친듯이 밑에서 잡아야 돼요. 애매하게 1운봉, 2운봉 이런 자리보다 차라리 2운봉, 3운봉, 4운봉부터 잡는 게 훨씬 납니다. 소외되는 종목은 더 밀립니다. 분명해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